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억짜리 아파트를 1,400억에 낙찰받은 사례와 그리고 입찰금 0하나를 더 쓴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권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어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원에 강의를 하게 되었으니 창원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은 이렇게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운영하면서 교재는 맥잡는 실전 경매 이렇게 해서 PPT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보시게 되면요. 2024 타경 100542 사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이 세강파크빌 물건이 되겠고요. 1억 4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400억에 입찰을 했어요. 10만 프로 어마무시한 프로테지가 되죠.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제자분이신데요.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억 900 감정인데요. 이거를 11억에 입찰을 했습니다. 1000%가 넘게 됐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강의하러 가는데 제자분에게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영 하나 더 쓴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니 10% 보전금을 만들기 위해서 신협에 갔는데 신협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신협에 또 갔다가 하다 보니까 11시에 들어간 거예요. 11시 10분까지 입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11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입찰서 작성할 때 확인 3번을 꼭 확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입찰서 작성할 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봉투 넣을 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넣기 전에 다시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라 말씀드립니다. 왜? 한번 실수하게 되면 이렇게 보전금 10% 날리게 되면 어마무시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하라고 꼭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결국 해서 입찰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됐는지 자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먼저 자 기일 입찰표를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입찰 금액을 적는 겁니다. 입찰 금액에 대해서는 5번에 보면 절대 수정이 불가능하다. 연필도 안 되고 줄긋기도 안 되고 터칠도 안 되고 수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수정을 요할 시는 반드시 새로운 입찰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작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성할 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칸수를 적는데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있죠? 이것을 적어야 되지 다른 것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칸 맞춰서 이렇게 적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1,400억을 적은 것이 제일 앞에가 1,000억이죠. 여기서부터 적어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00억을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 숫자가 있으니까 그 칸에 맞춰가지고 꼭 적어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020 타경 이거 같은 경우에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미납을 했습니다. 이 자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날렸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경매 배우시고 입찰 물건을 6개 정도 낙찰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날려도 뭐 손해는 크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지금도 투자를 하시고 계십니다. 열심히 해서 아파트도 낙찰받고 지금 계속 처리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농협은행 양수인 유동화 회사가 돼 있죠. 이 유동화 회사에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입찰 금액을 있지 않습니까? 2등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영 하나 빼게 되면 2등보다 낮은 금액인 거예요. 만약에 영 하나 뺐을 때 2등보다 높은 금액을 적었다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이 법원하고 잘 합의해가지고 이 유동화 회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 2등 금액보다도 적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해서 결국 10% 보전금을 날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여차를 다음에 적용이 돼가지고 1억 3천에 누군가 낙찰 받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0% 보전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판례 등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판례서를 보시면요.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12-14 자 2009라 1666 결정을 보시게 되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감정가가 9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최저가가 4억 8천이었어요. 유찰이 되었죠. 그래서 2차 유찰된 상태에서 결국 입찰 금액을 53억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 53을 적어서 결국 불허가 신청을 했어요. 1심에서는 불허가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인들은 매각 불허가 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입찰 가격의 오기를 이유로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한다면 정당한 입찰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1심 결정은 1순, 2순위 건전권자의 배당받을 권리와 채무자의 채권 변제 이익을 변제하여 침해하여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채권자가 없으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순위 채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순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 항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판단을 이렇게 정당하다. 이 불허가 결정이 굉장하다. 왜? 이렇게 감정 금액이 이렇고 최저 금액이 이런데 53억 떴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실수 오기가 정당하다 해서 왜? 법원은 이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 항소인들이 다시 대법원에 항고를 하게 됩니다. 상고를 하게 되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민사지배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입니다. 우리가 적극이만 인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극 같은 경우는 인용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 내용을 보면 그러나 민사지배법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민사지배법 제121조 각호 및 124조 제1항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가할 수 없고 요거는 이제 매각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물건의 하자나 법원의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결국 불허가 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매각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금액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 사유는 민사지배법 121조 각호 및 124조 제1항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떤 배당금에 대한 정감이 생길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불허가를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는 불허가를 안 받아줬어요. 아까 제자분의 사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허가 사유가 안 돼가지고 불허가를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장수 땡 씨가 이렇게 전임날짜 확정일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전금이 1억 8,300이었어요. 그다음 미배당금 인수에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서 강제 경매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인 주택 임차권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돼요.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는 저압 가정 경 하고 반드시 꼭 외워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강제 경매가 됩니다. 2024년 1월 23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2020년 8월 25일 날 전임 잘라져 있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갖춰가지고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300에 대해서 무조건 인수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불사조 권리라서 돈을 끝까지 다 받을 때까지 결국은 살아남아서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입찰을 못해요. 이거를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등기자가 결국 자기가 입찰을 했는데 1,400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채권자가 없고요.
세무서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세무서가 이의 제기하게 되면 이건 불허가를 안 받아줄 여지가 있는데 이 세무서에서 국가에서 이 개인 임차인 같은 경우에 지금 1억 8,300에 전세 들어갔는데 1억 4천밖에 못 받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1억 4천을 입찰했는데 이분을 다시 이의 제기해가지고 이 불허가 안 받아준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자 매각 불허가 결정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10% 보전금 1,400만 원이 되겠죠. 이것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채권자가 있어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만약에 이의 제기했었다. 그래가지고 불허가 안 받아준다. 그러면 결국 경매 취하를 하게 되면 경매 비용만 손해보고 많은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나중에 경매 신청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사례마다 다 틀립니다. 얼마나 내가 아느냐에 따라 해결 방법이 틀려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리고 안 되면 반드시 이 법조인들에게 상담을 하셔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 해결해 드린 경우가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상담을 잘 하셔가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명 하나 더 붙였던지 아니면 높게 써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